자,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오늘 이 강의는 겨울 특강을 위한 샘플 강의임을 먼저 밝혀둡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건 물리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내용 전체인데요. 5개의 토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A에서 E까지 나눠져 있고요. 이게 Y1, Y2에 관계없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재량에 따라 진도를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음, 지금 뭐 A하고 B를 다 배운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뒤에 있는 걸 배운 학생들도 있을 거고 배우지 않은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보고자 하는 단어는 C wave behavior 이 부분이고요. 시간 관계상 C1의 simple harmonic motion 페이퍼 1 문제를 같이 풀어보는 것으로 샘플 강의를 대신할까 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C 파트는 사실 SLH에 관계없이 다 배우게 되어 있어요. 다만 HL 학생들이 배우는 몇 개의 내용들이 따로 구분되어져 있는데요. C1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 여기에 2개의 내용만 따로 배운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뭐 이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글쎄요, 왜 이거를 SL에서 빼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심플 하모니 모션, 스프링을 생각을 하면 가장 떠올리기 쉽고요. 펜줄럼도 유사하게 심플 하모닉 모션이긴 합니다. 그거는 좀 조건이 더 따라붙어서 small angle approximation이라는 걸 전제 조건을 깔아야지 가능한 얘기긴 합니다만 우리가 교과 과정에서 배우는 2가지 심플 하모닉 모션은 펜줄럼과 스프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프링을 떠올리는 게 훨씬 쉽죠. 이게 잘 맞아 떨어지기도 하고요. 어쨌든 대략 이런 정도의 내용들을 배우게 되는데 저하고 오늘은 페이퍼 1 문제를 같이 살펴보면서 내용도 조금 설명을 하고 문제풀이도 해보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부터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일단 심플 하모닉 모션에 대한 아주 간단한 설명부터 해볼게요. 자, 이렇게 스프링에 어떤 마스가 매달려 있고요. 이거는 지금 horizontal plane인데 이게 vertical에서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가장 쉬운 예를 선택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가만히 두었을 때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그 위치를 우리가 equilibrium position이라고 합니다. x 이거 0로 기준을 잡아서 일반적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를 positive, 왼쪽으로를 negative. 그래서 오른쪽 어딘가에 이렇게 우리가 익스텐션 시킨 거죠. 거기 위치를 우리가 x 너트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x 너트에서 내가 손을 떼죠. 그러면 얘는 왔다 갔다 오실레이션을 합니다. 근데 어디까지 움직이냐? 네거티브 x 너트까지 움직입니다. 물론 이건 아이디어한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다루고 있는 거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프링이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을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보고 그걸 정리를 해보니까 주로 모션을 표현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베리어블이 있죠. acceleration, 그 다음에 velocity, 그 다음에 모션을 만드는 원인을 따질 때는 우리가 force를 떠올리게 됩니다. 지금 일단 acceleration 한번 따져볼게요. 어디에서 가장 acceleration 클 건지 혹은 똑같을 건지. 자, 똑같지 않을 거라는 거는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끝에 가서 이렇게 방향을 바꾸잖아요. 움직이는 방향도 바뀌고 그러니까 엑셀러레이션은 같을 수가 없겠죠. 엑셀러레이션은 벡터이기 때문에 다이렉션도 중요하죠. 매그니튜드뿐만 아니라 다이렉션까지 같아야지만 우리가 같은 벡터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엑셀러레이션이 변화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수학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네거티브 x라고 쓴 거는 우리가 디스플레이스먼트 x의
반대 방향이란 얘기예요. 내가 즉 오른쪽, 즉 포지티브 값일 때는 마이너스를 붙인 그 방향으로 액셀러레이션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즉 오른쪽 부분에 있을 때는 그게 방향이 중요하진 않아요. 내가 가고 있을 때나 오고 있을 때 상관없어요. 오른쪽에 있을 때는 왼쪽 방향에 액셀러레이션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x equals 0, equilibrium 포지션에서 왼쪽으로 가 있는 그 전체 부분에서는 오른쪽으로 액셀러레이션이 있다. 이게 linearly proportion한 관계가 된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simple harmonic motion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한 번 왕복하는 거는 저렇게 uppercase t라고 쓴 거고요. period. 그리고 뭐 상상이 되죠. 반을 봤을 때는 2분의 t. 그렇죠? 반이 걸렸을 테니까요. 그리고 양쪽 끝으로 갈 때는 이렇게 될 겁니다. 중간에서 시작을 하면 중간에서 t는 0일 거고요. 오른쪽으로 먼저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때는 4분의 t가 되겠죠. 다시 중간으로 돌아왔어요. equilibrium position. 그러면 2분의 t. 그리고 왼쪽 끝으로 갔을 때는 거기서 4분의 1 t만큼이 더 더해지니까 4분의 3t가 되겠죠. 그리고 다시 equilibrium position으로 오면은 예, big T가 될 겁니다. 지금 이 문제가 뭘 먹고 있는지 보세요. T 이퀄 제로일 때 equilibrium position이라고 지금 제가 그려놓은 그 상황 그대로입니다. 문제는 greatest distance. 그때 시간이 얼마였겠냐? 자, greatest distance니까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상관은 없어요. 오른쪽일 때는 4분의 t, 왼쪽일 때는 4분의 3t. 근데 주어진 보기에서는 4분의 3t밖에 없네요. 자, 그래서 답은 C가 되겠습니다. 심플 하모닉 모션에서 나오는 몇 가지 이퀘이션들이 있는데 사실 여기 이퀘이션들이 따져보면 많은 편에 속해요. 그런데 외워야 될 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상황을 기억을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상황 중에서도 지금 제가 그려드린 스프링, 매스 시스템을 기억을 해두면 심플 하모닉 모션 모든 문제들을 그래도 쉽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4번 문제를 또 보겠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문제인데요. frequency를 묻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 natural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아까 스프링 기억하시죠? 거기에 어떤 매스를 달아놓으면 매스가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무거운 거 혹은 가벼운 거 바꿔 놓을 수도 있겠죠. 그때마다 frequency가 바뀐다는 얘기인데 그럴 때 그 요소로만 결정되는 frequency를 natural frequency라고 해요. 그리고 frequency는 뭐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period의 이렇게 역수죠. reciprocal. 이거는 네, 어렵지 않은 얘기니까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요. 중요한 건 period를 구하는 공식이 두 개가 있는데요. 스프링일 때하고 펜줄럼일 때. 왜냐하면 이게 심플 하모닉 모션의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그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 공식을 외워두셔야 돼요. 물론 데이터 북릿에 있긴 합니다만 그때마다 보고 하면은 시간이 아깝죠. 펜줄럼은 이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2파이 똑같고 스퀘어 루트 마스하고 스프링 컨스턴트 K 펜줄럼에서는 그 펜줄럼의 길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스트링의 길이 length L 그리고 gravitational acceleration G 값이 있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좀 있긴 한데 일단은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수업 시간에 이어가기로 하고요. 뭐 이건 대입하는 문제니까 제가 끝까지 풀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피리어드를 뒤집으면 되니까 그리고 문제에는 다 주어져 있습니다. mass가 0.25 다 대입하면 나오겠죠. 이거는 제가 끝까지 풀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문제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에 실제 리얼 테스트에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5번
5번 문제는 이 그래프를 보고 예, 디스플레이스먼트에 따라서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맞는 걸 한번 선택해 보라고 했습니다. 지금 P라고 쓴 거는 potential energy. 그리고 그려놓지는 않았습니다만 kinetic energy도 제가 같이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이런 에너지 관계를 한번 찾아봐라. 그런데 공식으로 일단 있어요.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A X 제곱이라고 이런 공식이 있다라는 거를 배운 분도 있고 배우지 않은 학생도 있을 텐데 일단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여기서 나온 거예요. work는 force times displacement. 요걸 그래프 그려놓고 거기에 work를 구해보면 이 work가 곧 에너지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얻을 수가 있어요. 뭐 대략 빨리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자, external force의 그래프예요. 이때 F는 KX.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건 스프링 포스라고 하죠. 근데 스프링 입장에서 그린 건 아니고 제가 external 입장에서 그린 거예요. X만큼 끌어다 놨을 때 이때 이 넓이가 지금 워크에 해당하죠. 근데 삼각형이니까 어떻게 될지 지금 보이죠? 네, kx에다 x를 곱한 다음에 나누기 2. 그래서 1분의 1 kx고. 자, 이게 포텐셜 에너지예요. 자, x 클수록 에너지가 크다. 근데 쿼드라틱 이렇게 관계에 있기 때문에 포텐셜은 예, 지금 보이는 게 있어요. 벌써. 자, 일단 답은 정해졌는데 왜, 왜 4부 D가 되지 않느냐? 토탈 에너지는 변하지 않죠. 이게 물론 조건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대부분 우리는 에너지는 보존되고 있다라는 상황에서 문제를 풀고 보존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즉 어떤 force 중에 non-conservative force라는 게 있으면 걔는 에너지를 뺏어가는 애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frictional force 같은 애들이에요. 막 열이 나잖아요. 열이 나면 에너지가 그쪽으로 빼앗기니까 전체적으로 mechanical 에너지는 포텐셜과 키네틱 에너지 썸을 얘기를 해요. 걔네들이 일정하지 않겠죠. 그런데 지금 이상적인 상황에서 에너지 컨서베이션 러가 성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따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토탈 에너지는 일정해야 되죠. 포텐셜 쿼드레틱 끝. 자, 여기다 덧붙이면 키네틱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키네틱 에너지는 딱 이렇게 포텐셜의 반대로 그려집니다. 그래야지 에너지 썸이 토탈이 똑같이 나오겠죠. 자, 이 부분은 또 나중에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순서대로 6번도 한번 보죠. 아까 위에서 했던 문제 중에 period 혹은 frequency를 물어보면 아주 흔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해서 제가 외우라고 했잖아요. 지금 또 frequency를 물었네요. 지금 pendulum입니다. 일단 period를 보세요. period 2π. 이걸 뒤집으면 되잖아요. 뒤집으면 돼요. 근데 지금 조건이 살짝 바뀌었어요. pendulum의 길이가 지금 반으로 줄어들었다. 그때 frequency가 어떻게 되겠냐? 뭐 frequency는 이렇게 될 텐데 이게 F가 되면은 거꾸로 frequency는 커지겠죠. 스케일러 2만큼 커질 겁니다. 대입해가지고 정리한 거예요. 어렵지 않죠? 시험엔 잘 나옵니다. 23년도에 나왔네요. 자, 8번 문제도 보죠. 심플 하모니 모션, 스프링이라고 지금 되어 있고요. amplitude, x0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탈 에너지는 ET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mass가 지금 2배가 된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같은 위치에서 same amplitude에서 oscillation을 할 거예요. 이때 토탈 에너지가 변하겠느냐? 우리가 좀 조건을 바꿨는데 변하겠느냐? 아까 뭐라고 그랬을까요?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 아까 제가 공식을 썼는데 2분의 1 kx고
어느 상황이었냐면 x 자 끝에 가 있을 때는 x 너트였겠죠. 앰플리튜드 끝에 가 있을 때요. 이런 그림입니다. x equal 0에서 포지티브 x 너트였다고 해보죠. 끝에 가 있을 때 토탈 에너지는 뭐밖에 없을까요? 멈춰 있으니까 키네틱 에너지 제로.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 요게 곧 뭐가 될까요? 토탈 에너지가 되겠네요. 당연한 얘기죠? 자, 토탈 에너지. 근데 여기서 K, X만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마스는 관여하지 않고 있죠. 즉, 마스가 어떻게 변하든 간에 토탈 에너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스프링 컨스턴트를 바꾸던가 아니면 디스플레이스먼트 위치를 조정하면 바뀔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마스만 바꿨기 때문에 바뀌는 게 없습니다. 한 문제 더 보겠습니다. 자, 9번은 이 vertical spring up and down 하겠죠. 자, 이때 이 포지션과 타임 그래프를 지금 그려놨습니다. 또 찾으라는 게 뭘까요? 봤더니 제로 벨로시티, 네거티브 액셀러레이션을 갖는 곳이 어디겠느냐? 뭐 왔다 갔다 하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서 어디까지 왔다 갔다 하냐면 여기 x equal 0면 이퀄리브리엄 포지션이죠. 자, 아래쪽으로 내려온 게 마이너스 x 노트, 위쪽은 플러스 x 노트라고 한번 해보죠. 업 앤 다운을 하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멈추죠. 제일 위에 x 너트일 때는 멈춰요. 마이너스든 상관없죠. 멈춰 있어요. 그럼 제로겠죠. 그 다음에 액셀러레이션은 위로 올라갈 땐 포지티브, 내려올 땐 네거티브일 텐데 지금 네거티브 액셀러레이션을 물어봤어요.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의 액셀러레이션을 갖는 거는 포지티브 쪽, 즉 위쪽에 있을 때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어요. 올라갈 때도 액셀러레이션 아래쪽, 내려올 때도 이 부분까지만 보면 액셀러레이션은 아래쪽이에요. 왜냐하면 심플 하모닉 모션의 정의 이렇다고 했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단순하지만. 따라서 위에 있을 때일 거예요. 위에 어딘가. 근데 지금 A밖에 없네요. B가 되지 않는 이유는 B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X 이퀄 제로죠. 네. 그게 넘어가는 순간 방향은 바뀌지 않지만 액셀러레이션이 점점 줄어가지고 제로가 돼요. 즉 네거티브 액셀러레이션 하면 위쪽에서 A 위에서 내려올 때요. 자, 10번 문제도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심플 하모닉 모션을 한다. 어떤 파리클이 심플 하모닉 모션을 한다? 지금 이거 보면 돼요. 뭐 이거를 horizontal에서 그려도 상관없습니다만 지금 vertical direction에서 똑같이 해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 스프링 생각을 해보죠. 자, simultaneously zero. 동시에 제로가 되는 게 뭐겠냐? 동시에 제로가 되는 거요? 일단 여기 보이네요. equilibrium 포지션에 있을 때 displacement 제로. displacement 제로면 acceleration은 제로. 그죠? 두 개의 그 사인은 반대로 가겠지만 요 중간에서는 네, 제로예요. 그러면 displacement하고 acceleration이 제로가 되는 거. 여기 답이 있네요. velocity는 참고로 중간에서 maximum입니다. 가장 빨리 움직이는 그 포인트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다뤘던 거와 비슷한 거는 조금 건너뛰고요. 자, 13번 문제는 요게 페이퍼 2 문제라서 다 설명하기엔 좀 네, 무리가 있어서 일단 건너뛰겠습니다. 14번 문제는 조금 실수할 가능성이 있고 재미있는 문제라서 마지막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simple pendulum undergoes simple harmonic motion이라고 했죠. simple이라는 말을 붙인 거는 이렇게 끝에다가 뭔가 매스를 매달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아이디어란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렇지 않은 펜줄럼도 있느냐? 있습니다. 그냥 막대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막대기를 그대로 매달아 놓는 거죠. 그래도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physical pendulum이라고 부릅니다. 복잡해요, 그건. 그런데 HL 공부하는 친구들은 그 부분을 좀 다뤄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문제에 심플 하모닉 모션을 하는 거 gravitation potential energy is zero at the equilibrium position. 예, 여기서 제로겠죠. 여기가 equilibrium position이에요. 근데 한번 이렇게 oscillation 하는 동안에 kinetic energy가 gravitational potential energy랑 같아지는 지점이 몇 군데 있겠느냐라는 거죠. 아까 그 그래프가 떠오르세요? 에너지? 굳이 에너지를 다이어그램 그리지 않아도 알 수 있을 텐데 포텐셜 에너지는 이렇게 됐었죠. 토탈 에너지는 네, 똑같았어요. 컨스턴트. 그리고 키네틱 에너지는 반대로 그려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이렇게 두 개 같아지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몇 번 있겠느냐. 옥슬레이션. 옥슬레이션은 지금 한 번 되는 동안이면 올라가는 동안에 한 번, 내려오면서 한 번,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 오면서 또 각각 한 번씩 해서 총 4번이 생기겠네요. 그렇죠? 조심해야 됩니다. 올라갈 때도 내려올 때도 그 지점들이 각각 있는 거니까 따로따로 세야 됩니다. 그 위치를 정확하게 구하라 그러면은 이게 앰플리튜드의 해프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거는 알겠죠? 그래프가 지금 리니어하지 않습니다. 쿼드레틱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요 포지션까지 찾아봐라 그러면 찾기 어렵진 않습니다만 여기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남겨놓고 여기까지 한번 문제풀이하는 것으로 샘플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겨울방학에는 주로 뒤쪽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뒤쪽 부분에서 SL 친구들하고 HL 친구들 겹치는 부분이 있고 겹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차이가 있다. 이거를 학교마다 진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선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뒤쪽에 있는 부분들을 겨울방학에 다루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실제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문제풀이도 있지만 이론 설명하는 시간도 있고요. 페이퍼 2 문제까지 같이 다루는 문제들이 많을 거고요. 그리고 Y2 학생들은 진도가 조금 빠르겠죠. 그리고 많은 내용을 조금 더 가르쳐주기 위해서 좀 인텐시브하게 진행된다라는 차이점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기 중에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겨울방학 특강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